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속았고 거짓말에 돈을 줬고 피해도 분명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돈을 준 다음에 했던 모든 말들은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많은 사기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는지, 경찰이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 표현은 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실패하게 하는 표현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피해자도 처음에는 믿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죄는요, 기망을 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피해 금원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맞아야 성립이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망의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 코인이 어디 기사에도 나오고 상장이 되면 가격이 몇십 배 뛴다 이런 말을 듣고 수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코인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버려서 돈을 다 잃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진술을 한 거예요. 초반에는 그 사람 말이 맞는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수상하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수사관은 초반에 어떤 기망이 있었나 이거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자제하시고요. 초반에 그 사기꾼의 거짓말을 밝히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기 같아요. 이런 표현은요, 감정이나 추측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기 같다. 이제야 깨달았다. 경찰은요,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 와서 그냥 불만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표현도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돈을 준 다음에 말이 바뀌고 잠수를 탔어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도 사기죄 성립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요, 사기죄에서 중요한 거는요, 돈을 주기 전에 말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준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뭐 약속 파기가 됐다거나 연락 두절이 됐다거나 잠적을 했더라도요, 돈을 주기 전에 말이 진실이라면은요, 이거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요, 형사상 기망행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도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데요, 차용 당시에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사후의 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경찰은 지금 피해를 봤냐가 아니라요, 돈을 줄 때 속였느냐만 봅니다. 진술에서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돈 준 다음에 달라졌어요, 이런 말들은요, 모두 사기죄의 성립에 의구심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수사기관이 이건 사기입니다 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진술의 첫 번째는요, 그 말이 명백한 거짓이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코인 상장이 확정이 됐다, 내가 대표를 잘 안다, 투자금은 뭐 본사 계좌로 안전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그 사기꾼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실이 다 아니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 라는 거를 진술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언급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사기꾼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처분행위, 돈을 준 행동을 했다 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착오에 빠졌고요, 그래서 돈을 송금하게 됐습니다 라는 연결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사기꾼이 그게 상장이 된다고 해서요, 수익이 나면 돌려준다고 했고요, 제가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내역도 이렇게 있고요,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야 기망을 당해서 착오에 빠졌고 피해 금원이 이동이 됐다라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말은
저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라는 진술입니다. 그 기망이 반복적이었다, 조직적이었다 라고 보이면은요, 수사기관은 사기죄로 판단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리딩방 사기나 SNS 투자 사기에서 처음에는 1대1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나중에 보면은 텔레그램 방에 수십 명 한 똑같은 말을 돌려쓰고 있죠. 그 사람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수익 인증도 보냈고요, 같은 계좌로 돈을 받았어요. 이런 진술이 들어가면은요, 어떤 사기의 패턴이 있었네, 고의성이 있었네 라고 판단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런 세 가지 진술만 제대로 들어가도요, 경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기를 당하셨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수사기관이 사기로 보지 않는 이유, 그리고 사기 피해 진술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표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기를 당했는데도 말 하나 그리고 표현 하나 때문에요, 불송치로 끝나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내 고소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 이렇게 진술을 해도 괜찮은 건지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 주시면 사기 고소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법률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